너무 춥죠. 세상에 제가 걸어오는데 입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추운데요. 와 이렇게 추운 날 또 이런 정말 경사스러운 소식이잖아요. 어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통합과가 어떻게 공부하고 할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원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여기 와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저보다 잘 될 거기 때문에 청어람이 무조건 되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습 능력, 그 뛰어난 두뇌를 어떻게 학습에 적용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는가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신데 저를 막 정말 꽉 끌어 안으셨던 적이 몇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경기과학고 붙었을 때. 아, 네.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도 우리 또 부모님들도 정말 설레시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나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행해 왔던, 공부해 왔던, 그리고 오랫동안 강의해 왔던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는 내신 과목이 아니고 수능 과목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남궁원이지 않겠는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이제 통합과학은 내신 과목이 아니에요. 아, 이제는 외대부고반은 사실 대치동에서도 여러 학원들에서 하지도 못했고 또 그래서 반들도 별로 없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신부터 수능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까지 우리 아이를 통합과학에서 수능까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고3 강의는 대치동에서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미 외대부고 반에서 시작해서 대치의 주요 학원에서 고3 강의까지 다 연결되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고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 잘 합니다. 2학년이 되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이제 문과를 택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통합과학에서 여기서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고3이 돼서 수능 과목으로 들어갈 때 다시 보면 되고 2학년이 됐을 때 일반 선택 과목에 일단 외대보고도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과연 어느 길로 가셔야 될까요?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대학에 갔을 때 우리가 어느 계열을 갖다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대학들이 볼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과목을 여기에서 선택하는 게 어떤 계열을 선택하던 유리할까요? 모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화학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대에 가서 머스크를 나는 잡아먹을 거예요. 스타트업을 세워서 내가 머스크 이길 거예요. 해도 공대에도 일반화학은 합니다. 자연과학부 일반화학이 메인 과목입니다. 의치학한 일반화학, 유기화학, 생화. 물론 이제 의치학하는 생물도 중요하지만 화학은 어디에나 걸리죠. 저는 화생 복수 전공이었거든요. 카이스트에서. 제 메인 과목이 화학입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은 일반 선택 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 이어지는 요화, 그리고 다시 고3 때 통합과학 수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화학이 절대적으로 수능에도 통합과학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 화학에 산염기와 중화 반응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에서 가장 킬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100% 산염기와 중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산염기와 중화 반응은 평가원에서 15년 동안 내내 킬러였어요. 평가원이 수능에 통합과학을 낼 때 통합과학에도 있고 이 일반 선택에도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파워풀한 킬러 부분은 산염기와 중화 반응입니다. 결국
요렇게 요 길을 선택해서 가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로드맵이 아니겠는가. 일단 로드맵을 제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죠. 지금 통합과학이란 과목에 대해서 요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외대부고 문제들을 갖다가 요렇게 넣어놔 봤어요. 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 분석을 하고 다 자기네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를 갖다가 소화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외대 부고의 문제들의 수준은 일단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편이나 난도를 볼 때 또 세화고 같은 학교만큼은 아니었어요. 왜냐? 외대부고에서 통합과학은 단지 내신 과목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능 과목이에요. 똑똑한 애들을 다 모아놓고 내신을 합니다. 근데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등급을 가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의 수준은 지금보다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과연 그 킬러 문항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아, 나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한 5분 풀면 풀릴 거야.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근데 내신에서 과연 그런 목마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수능에서 인강에서 이 킬러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그를 갖다 응용하고 하면서 적용돼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강 경력이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했던 일은 고3 재종반 그리고 대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그 강의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보면 여기 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과연 이를 갖다가 한 2분 정도 내에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만만하지 않을걸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론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평가원 수능 스타일이에요. 근데 내신에 이미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 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죠. 문제 나올 때마다 헤매고 생각을 해서 머리가 똑똑하니까 풀 수는 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보는 순간 펜이 움직이기 시작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영화 타짜에 나옵니다. 아십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손은 머리보다 빨리 움직여야 돼. 그게 내신이건 수능이건.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지금 외대보고 문제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로 훈련을 시키고 이를 갖다가 어떻게 쇼컷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산화원의 양적 관계입니다. 이게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통합과학 문제들이나 참고서들엔 없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은 화원에서 이번 과정 말고 지난 과정.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에 매번 킬러로 내던 그런 유형들입니다.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고 여기에 질량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문제뿐 아니라 이를 갖다가 어떻게 소화해 주느냐죠. 반응하는 경우와 반응하지 않는 경우의 반응성이 이러한데 여기에서 가스에 따라 이온수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게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결국 볼까요? 지구과학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유형이 사실 거의 학교에서 내지 않는 유형입니다. 근데 외대부고 문제에는 왜 있느냐? 평가원 지구과학에서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문제에서 제공을 해주고 연습을 시켜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보시죠. 대기 중 바닷속 이게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런 거야. 강의는 그래야 됩니다. 그게 강의입니다. 그게.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어. 물론 똑똑하니 생각해 보고 뭐에서 나올 때마다 해서 풀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 정확도나 신속도는 상대가 안 될 겁니다. 결국 통합과학은 우리가 앞으로 수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냥 공부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형화하고 도식화해서 머리에 집어넣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볼 때 글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접근해 가며 어려운 문제들에서 응용할 수 있느냐. 보이세요? 올해 문제입니다. 아직 해가 안 지났으니까요. 이거 선원 수령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듣도 보도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ABS라는 겁니다. 야구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류현진이 처음에 엄청 짜증을 냈던 왜 분명히 나는 여기에 놓는데 왜 스트라이크가 아니야? 그러면서 공 하나씩 반 개씩 빼고 넣으면서 ABS를 얘는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 ABS가 뭔지 몰라.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이 ABS라는 게 역학입니다, 결국. 공이 어떻게 날아와서 이거를 3D로 적용을 해서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기계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논수령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까지 해결을 해주고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저 원래 대치동 논술 1타였습니다. 제가 통합과학이 없었으면 고1로 내려올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화생, 심지어는 학원에 따라 제가 물리까지도 대학별 논술을 갖다 다 소화를 했었어요. 지금 뭐 저희하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치동에서 써 모의고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써 논술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만들고 제가 세팅하고 제가 첨색하고 제가 강의하고 다 했었어요. 결국 지금 이게 수능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이런 문제 다른 데서는 못 내죠. 외대부고니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준비가 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신이 아닙니다. 볼까요? 지금 유전입니다. 유전은요, 생투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네. 생원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유전은 가계도 유전이 아니라 빈자생물학의 유전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페닐케톤요증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에 생명과학 원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문제들을 잘 안 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겸형적혈구, 남모양적혈구 빈혈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뭐 요거는 여러 학교에서도 내긴 하나 결국은 여기 나오는 내용은 생투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내용들을 소화하기 위해 그냥 이를 갖다가 또 이 내용이 유전, 킬러 문항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학 부분에서 통과해서 킬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거 생투에 있던 유전 파트예요. 자, 그럼 얘를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 생물 복수 전공이었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화생을 복수 전공했고 저 물리 올림피아드 금상 출신이고요. 과학고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저 두 과목 복수 전공했습니다. 저 제 모교에서 실반화학하고 일반 생물학 외래 강의도 합니다. 네. 저 피트에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씹어 먹었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데선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 이거 왜 이러는데요? 이를 갖다 속속들이 알려줄 수 있고 이를 결국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오게 할 수 있게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화학이 간단하게 잠깐 봐보면요. 제가 이제 화학을 밀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선택에서 화학을 한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넘어갈 때 다른 과목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일반 선택에서 생물을 했는데 갑자기 물리를 해볼까? 화학을 해볼까? 쉽지 않죠. 그러면 결국 이게 한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개정이 되는 화학은 여기에 보시면 다 빠져요. 지금 원자, 주기율, 결합, 산화한원, 반응열 전부 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통합과학에만 들어있어요. 물론 화학에 있던 것만큼 통합과학에 아주 자세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통합과학에서 수능을 낼 때 만만하게 내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소화한 다음에 개정화학을 해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때 뭐 많이 공부를 해 봤었겠지만 지금 다 빠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괴롭혔던 오비탈 이런 거 앞으로 볼 일이 없어요.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일반 선택에 이어 진로 선택까지 가야 되는데 진로 선택은 과거 투 과목이에요. 거의 이거는 대학 과목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대치동에서도 투 강의가 잘 안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까지 모두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게 비호감은 아니거든요. 아이들하고 상당히 잘 지내고 저랑 잘 맞으면 통합과 아니 화학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화학 두 과목 타시 수능 그냥 쭉 고3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이보다 더 좋은 로드맵과 쇼컷은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는 그냥 제가 제 얘기 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보시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인데 우리 아이 가르치려면 저 사람 특히나 과학인데 뭐 좀 알고 와서 가르치는 거야? 라는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는 다 총괄실장님도 따로 계시고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다 밀접하게 소통하며 아주 세세하게 관리를 합니다. 방학 때는 아주 빡세게 처음부터 하기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아이들 방학 동안 같이 뭐 워밍업 해 놓고 내신 들어가면 예, 많이 빡셀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아이들의 점수를 위해 그리고 반드시 내신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나면 수능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제가 1학년 때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때부터 저희는 과제 해설이나 이런 거를 일부러 카페에 다 제가 찍어서 올리고 여기에서 온라인으로도 다 질의응답하고 연구소에서 직접 현장 클리닉하고 다 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신에 가면 내신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우리 친구들은 물어볼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신에 가면 문제들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조금씩 조금씩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모든 걸 케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다 저희는 시스템을 짜 놨습니다. 네. 수강 신청에서 내신을 넘어 수능까지. 제가 그래서 이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올인원 프롬 내신 투 수능. 좀 유치하긴 하나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학년 그리고 수능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대보고 반 이렇게 잘 금요일 날 낮에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저녁에 통사 또 혁명 선생님이 수업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는 김에 같이 수업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외대보고반이 있고요. 혹여나 이제 시간이 안 되실 때는 저희 연구소 번호로 문의 주시면 방학 동안 저랑 워밍업 하시고 그 다음에 3월 되면 콴다에서 주말에 같이 열심히 수업을 해서 똑똑한 아이들 그 머리 어, 정말 헛되이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이제는 수능 과목인데다가 결국은 4단이니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압니다. 외대보고가 얼마나 활동이 많고 또 국영수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은 같이 해야 하는 것만 충분히 하면 무조건 3학년 때까지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삐쩍 말라 있어요. 지금 살이 찌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도 아침에 연구소에 11시에 나와가지고요. 지금까지 자료 만들다 왔어요. 네. 근데 이 삶이 365일 반복됩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애들이 어디 나가서 딴 건 몰라도 점수로 꿀리는 거 무진장 싫어합니다.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서 점수로 꿀리는 일 없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제 배가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원이었습니다.